삼화전자 주주 그리고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삼화전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들 전달해드리고 있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삼화전자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바로 이 페라이트일 겁니다. 이 페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현재 히토류의 대체제로 두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은 상승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히토류에 대한 이슈,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패권 경쟁, 그리고 뭐 중국이 자원 카드로 쓰고 있는 히토류에 대한 수출 금지,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결국에는 이러한 관련 수혜주를 삼화전자가 받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의 변동성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중 관계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이 페라이트 관련돼서 뭐 테슬라가 이제 페라이트를 대체제로 써서 뭐 2차 전지 배터리에 쓰겠다, 뭐 이런 내용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오늘은 그런 내용들 다 배제시키고 이 미중 관계에 대한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하나씩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를 앞두고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 미국 대선에 노골적으로 좀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뉴스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미국 대선을 앞두고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죠.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자, 제가 앞전 시간에도 이 유니언 그리고 이 관련 미중 관련주들을 얘기할 때 미국 대선의 일정이 가까워질 때마다 이 미중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실화가 점점점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용이 미국은 중국이 가짜 SNS 계정을 동원해서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라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요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의, 그러니까 X죠. 옛날의 트위터입니다. 트위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SNS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트위터가 X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이 중국이 가짜 계정으로 마치 트럼프인 척해서 이 바이든을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길래 이런 뉴스가 나왔냐면, 일단은 바이든이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나이도 막 조롱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 얼굴이랑 막 죄수복 합성해가지고 가짜 이미지 막 유포하고, 그 다음에 막 소아 성애자라는 등 비방하는 글을 계속해서 막 적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진짜 이 계정이 중국이 사칭을 해서 뭐 공격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만약에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짓들이 중국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무래도 이런 미중 분쟁을 뭐 직접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이 중국을 더 견제할 수 있고 더 압박을 넣을 수 있는 뭐 중요한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아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 미국이 국가정보국장실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11월 미국 대선에 누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중국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방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중국이 뭐 해킹부터 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자기네들 오히려 중국의 입장을 보게 되면, 자, 적반하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네들은 이 사이버 공격의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러한 오히려 미국이 이 중국을 해킹해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그냥 서로 헐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결국에는 이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패권 전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또 히토류 관련주들이 주가가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가 이러한 뉴스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중국이 뭐 다시 한 번 더 히토류에 대한 자원 카드를 꺼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되면 지속이 될수록 이 중국도 견제하기 위한 카드를 여러 가지를 꺼내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또 미국과 중국의 뉴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3일 오늘 나온 날짜의 뉴스고요. 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현재 2시간 정도, 1시간 45분 정도 전화 통화를 갖고 이 미중 관계에 대한 부분을 즉 국제 현안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미중 정상이 4달 만에 대화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국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양측의 소통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합의를 했으나 어쨌든 간에 이런 경제 안보 영역에서는 입장차를 드러냈고 뭐 대만 문제도 신경전을 벌였다라고 되어 있죠. 각국의 정상이 얘기한 문제를 보게 되면 논의한 내용은 뭐 크게 북한에 대한 비핵화 문제, 그 다음에 마약 문제, 그 다음에 군사 문제, 인공지능 등등 해서 이 대부분 안보와 관련된 얘기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이 기싸움이 좀 굉장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중국 주석이 요구한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중국 주석이 통화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첫 번째는 평화를 우리 둘이는 평화 관계를 중시해야 되고 좀 충돌하지 말자, 대결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근본을 유지하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발 도발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레드라인 뭐 저기 그 있죠 대표적으로 대만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하면서 뭐 상호 존중하자, 소통 강화하자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보게 되면 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넣고 있잖아요. 반도체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무역적인 부분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그만해라. 너 때문에 죽겠다. 좀 우리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좀 잘 살아보자. 이런 식의 어떤 대화의 방식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조금 더 없는 쪽이 힘이 강한 사람에게 야 우리 그만 싸우고 좀 잘 좀 해보자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결국에는 이 미국은 중국에 대한 끝없는 경제, 무역, 기술 억압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은 계속해서 이 패권 전쟁 때문에 더할 방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미국의 첨단 기술, 이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사용을 막기 위해서 이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또 했죠. 이런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뒤에도 뭐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확고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은 반도체 장비 뭐 수출 비롯해서 첨단 기술 확보를 저지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 뭐 이 문제는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문제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해 왔다라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표면적으로는 앞에서는 이렇게 논의를 하고 그래 안보 문제 좋아 그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뒤에서는 이 중국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고 있고 기술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막고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중 전쟁이 본격화되고 더 심화될수록 결국에는 이 미중 전쟁 관련주들이 두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실마리를 찾아 나가고 힌트를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4월 2일 날짜에 약 주가 7%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제가 아까 이슈 다 보여드렸죠. 이 미중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심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결국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반응하는 것만 봐도 이 미중 관계에 대한 이슈가 얼마나 이 삼화전자에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일 것 같고요. 하지만 주가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오르긴 올랐는데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그대로 다 반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 정도로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쏠려 있습니까? AI랑 반도체 이쪽으로 다 쏠려 있다 보니까 이 미중 무역 관련된 미중 전쟁에 관련된 수급이 전반적으로 좀 이슈를 덜 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삼화전자의 이 기술적인 특징입니다. 자, 얘의 어떤 특징을 좀 보게 되면 자, 과거부터 얘는 어떤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냐면 자, 한 차례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항상 뺐다가 또 올리고 이런 패턴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보게 되면 자, 한번 주가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하락하고 또 올리고 이러한 어떤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게 이 삼화전자의 패턴이 되겠다. 자, 주가 상승 나오고 나서 빼고 올리고 계속 같은 패턴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도 삼화전자가 한번 위로 찔렀으니까 밑으로 한번 뺐다가
다시 올릴 이러한 과거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패턴을 어느 정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해당 부분은 뭐 물론 어디까지 이게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릴지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라는 것을 단기적으로는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삼화전자 그리고 페라이트가 앞으로 더 주목을 받고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확률을 높게 보고 있냐라고 하면 일단 기술적으로만 봐도 이 지금 현재 5,000원 구간을 계속해서 못 뚫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계속 뚫으려고 매물 소화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원래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정상인데 이거는 주가가 흘러내리지 않고 일정 가격대를 지켜준다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나올 때만을 기다렸다가 이슈가 나오면 또 다시 한 번 더 5,000원을 뚫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오겠죠. 근데 앞전에 5,000원 가격대를 많이 매물 소화를 했다 보니까 이번에는 뚫을 확률이 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페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결국 히토류 대체제로 부각을 받고 있고 또 2차 전지 배터리에 이 페라이트 관련된 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연구자석 페라이트도 같이 함께 발전할 확률이 굉장히 또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24년도 11월 달에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미국 대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중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중 전쟁을 일으킨 장 본인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될 확률이 높을 때마다 이 중국에 대한 견제도 좀 빡세게 들어가지 않겠나 속된 말로 이렇게 좀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서 대선 일정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이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이 관련 수혜주들이 더 두각을 받고 일정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포인트까지 함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할 테고요. 제가 여러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어요.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관련해서 이 삼화전자 또 중요한 부분들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아보시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고 혹시나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